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 차장. 예. 이번에 월간조선 2호로에 보면은 네. 그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면 놓고 보수의 희망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 황교안 대 오세훈. 네. 두 번째는 미리 보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예.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배진영 차장이 직접 보니까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예. 박관용 전 의장을 갖다가 네. 보면 아주 심층 격정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그 박관용 의장 인터뷰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이제 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있지만은 요즘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주로 이제 제야 우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분들 만나뵈면 결국은 정권을 갖고 오는 거는 정당인데 네. 자유한국당한테 이게 기대할 바가 없다. 네. 답답하다. 네. 이 여론조사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43%, 45%까지 떨어졌는데도 네. 정당 지지율은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12%에서 그 2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보수층이라고 하는 게 네. 아무리 안 나와도 34, 5%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선거에서.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것조차 이제 못 찾아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를 놓고서는 네. 우파라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서로 아직까지도 이제 앙금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박관용 전 의장을 찾아뵀습니다. 예, 예. 그분 뭐 되풀이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세요. 그러니까 뭐 4.19 때 젊었을 때 4.19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 내가 거의 평생을 갖다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그렇죠. 부산 동아대 그렇죠. 학생회장이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답답한 정치 현실 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야당은 정말 보다 처음 본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분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친박계다 비박계다 얘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공허한 얘기다. 음. 과거에 이제 신민당에서 이제 개파 정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서 이제 DJ계와 YS계, 동교동과 상도동으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는 뭐 여러 가지 계열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그때는 보면 리더가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책을 갖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당시에 그 권위주의 정권과 싸운다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쳐 나가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리더가 있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비전을 제시하기를 하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떤 헛된 거를 가지고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 이제 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결국은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투쟁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예, 이 대목이 참 멋있어요. 예. 지도자는 예. 투쟁 속에서 나오는 것. 예. 전당대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 통해 지도자를 뽑아야 예.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비대위 시스템에 대해서 딱 그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한 특정인을 비판해서라기보다도 네. 비대위원장을 갖다 밖에서 모셔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네.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갖고 리더를 뽑고 그 사람이 끌고 나가야지. 그렇죠. 당 바깥에서 지도자를 꼬우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비판도 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네.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읽어봤어요. 그 저 박관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국회에서 뭐 이분이 의원하실 때 저는 예. 뭐 다른 의원에 보좌만 예.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또 김영삼 정부에서는 초대 비서실장을 그렇죠. 하기도 했죠. 근데 이 박관영 의장은요.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될 그 예. 무렵부터 보면은 흔한 이 아스팔트 우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온실 속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 박관영 전 국회의장은 나와서 심지어는 보면 4.6당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 6월 대선 예. 이러한 것도 보면 이끌어냈던 것이 박관영 네. 의장이고 또 박관영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보면 또 용기 있는 말씀을 예.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이 박관영 의장 말씀 중에서 아까 이제 탄핵이라는 과거사를 네. 놓고 벌이는 무의미한 논쟁을 벗어나라라는 게 박관영 의장은 이런 얘기, 저도 굉장히 보면 공감해 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보수는 결국 미래를 갖고 싸워야지 과거를 갖고서 싸워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는 투쟁 속에서 나온다는 것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앞으로 대권을 꿈꾸는 분들이 꼭 걸어야 될 건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지도자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지도자다. 지도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YS의 예, DJ의 예, 박정희의 예, 뭐 그 예를 그렇죠. 하나하나 더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결국 이런 박관영 의장이 이번에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갖다 총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강단 있는 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보수의 희망 누가 될 것인가? 황교안, 오세훈. 왜 황교안 오세훈이냐는 뭐 그동안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일 이제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사람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여당의 주자로다가 1위, 2위를 다투는 사람은 이낙연 현 총리하고 박원순 현 시장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여당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사람하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 다 전현직 총리 서울시장입니다. 전전현현이네요. 그렇죠. 그 뭐 어떻게 될지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의 희망 누가 될 것이냐 또 더구나 두 분이 다 이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황교안 총리는 본격적 선언을 안 했죠. 예. 사실상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어떤 그 장점, 단점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보는 그런 기사가 이제 보수의 희망은 누가 될 것인가 황교안 대 오세훈 그 기사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분석할 때 SWOT 분석하지 않습니까?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그의 위협 요소는 무엇인가, 과연 그에게 어떤 기회 요소가 있는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굉장히 정교하게 분석한 아주 잘된 기사인데 그 사이사이에도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아직 황교안, 오세훈 외에도 예를 들어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병준 현 비대위원장 또 그 외에도 보면 여러 뭐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 얘기 등등도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전당대회 관련 기사죠. 그렇죠. 저는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황교안, 오세훈이 두 분에 대한 기사고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기사입니다만. 그렇죠. 미리 보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짐작들 하시겠습니다만 황교안 전 총리한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친박계들,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한테는 비박계가 이제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일종의 정통 보수 내지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젊고 그다음에 뭐 일종의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또 이제 연령층으로 보면 중년층 이상 남성들, 또 TK 이런 지역 사람들은 대개 이제 황 총리 쪽. 그리고 어떤 청년, 여성,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쪽은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한다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 총리 같은 경우는 한편에서는 평생 이제 공무원으로다가 일관했던 사람이 과연 이 험한 정치판에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제 대권 도전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황 총리는 공안 검사로서 그리고 이제 DJ 정권 시절에도 당당하게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내고 이랬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강단이 있는 분이다. 그런 분석도 있고 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이제 개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가 옛날에 많았었죠. 반면에 오 변호사, 배 변호사 방송도 했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2011년 그렇죠. 2011년 그때 무상복지 문제를 놓고서는 주민투표에 붙였다 그만둔 그거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그게 보수의 가치를 갖다 실천하려고 했던 걸 몸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때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이 됐고, 네. 그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다 그러고, 네. 이 뭐 황 총리나 혹은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자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 행보를 통해서 그걸 딱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아직 이제 황 총리는 뭐 정식 선언한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제 당권 도전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뭐 오늘 대구 내려왔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했었던 뭐 이제 심재철 네. 전 국회부의장이라든지 또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네.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왜 벌써 등판을 하느냐. 개파 싸움 벌어진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러면서 왜냐면 대권할 사람들은 대권으로 가고 네. 이번에는 이제 당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당내 인사가 이제 당권을 갖다가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네네. 그럽니다. 그래요.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뭐 얼마 전에 보면 주호영 의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그 얘기를 네. 합디다마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 얘기의 본질은 결국 보면 옛날 새누리당이 예, 왜 권력을 빼앗겼는가? 네. 2016년 네, 총선 관리가 잘못되는 통에 비박계 친박계 죽기 살기를 싸우고 옥새 들고 나르샤 네, 파동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고립해인 가운데 결국 2당으로 밀렸고, 그렇죠. 밀리다 보니까 쭉쭉쭉 밀려서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탄핵 소추되고 또 쭉쭉쭉 밀려서 대권까지 잃지 않았느냐. 그렇죠. 다시 권력을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사심 없는, 대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잘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과연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에게 그 말이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분도 다른 논리를 펴겠죠. 그 황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정치 현실로나 네. 말하자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 관리형 당 대표가 나오는 게 앞으로 총선이나 대권 가도를 위해서 낫다고 보십니까? 이 정치 평론가로서. 이제는 이제 황태순 TV의 대표가 아니라 정치 평론가로서 예, 예. 보면은 지금 앞서 박관영 의장 말에 제가 찬동하는 게, 예,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예, 왜냐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계속 갔다가 가면 흔한 얘기로 백설공주 없는 7 뭐만 남습니다. 예, 그 7 뭐만 남았을 때 그야말로 흩어져 있는 보수 중도 보수의 유권자들이 누굴 믿고 뭉치겠습니까? 전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 황교안 총리,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정말 뜻있는 사람은 나와서 싸우세요. 싸워서 싸우고, 물론 어느 정당, 어느 개파, 어느 정당, 어느 전 세계 정당인들, 개파 없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보면 그야말로 울뚜란 인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주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야지 그다음에 뭐가 갖다 뭐 나눌 게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여기서 뭐 그만한 사람들이 자 우리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지금 내일 저녁 잘 먹자고 오늘 점심은 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잘 먹자고 오늘 굶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예,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저도 공감합니다. 예, 다시 황태순 TV 대표로 돌아왔으면 띵동 오고, 저는 그 이제 보면 그 외에도 보면 참 읽을 거리가 많은데, 네, 이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성호 기자가 이슈 따라잡기, 네, 정치 권력의 가늠증, 예, 사찰, 예, 거의 모든 정권에서 예외 없이 이루어진 사찰의 흑막. 예. 여기 보니까 과거 뭐 김영욱 때부터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예. 꼭 읽어볼 만하고요. 예, 그 조성호 기자 기사에는 특히 이제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찰이라든지 이런 게 네. 소위 민주 정권, 이 지금 정권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민주화 이후의 정권이라고 네. 주장하는 김대중 정권 때나 네. 혹은 노무현 정권 때에도 그런 행태가 되풀이됐었다는 네. 거.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그 정보기획관실이 생긴 게 김대중 대통령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역대 정권. 근데 이게 또 사찰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국정을 위해서는 조금 정보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보면은 그게 왜냐니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언필칭 자기들이 뭐 민주정부라는 사람들은 네. 너무 위선을 쓰지 않았으면 글쎄요. 좋겠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무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 보안사 군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오열들이 들어오고 스파이가 들어오고 오는데 그거 갖다 모르는 척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면 군대 내에 항상 민간인하고 연결돼 있지. 그렇죠. 뭐 민간인하고 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럼요. 예전에 마타하리를 비롯해서 그 사람 마타하리가 군인입니까? 왜 웃으세요? 아, 맞습니다. 예. 마타하리 민간인이에요. 예. 그 민간인 마타하리가 장군들을 꼬셔갖고 몸으로 갖다 녹여갖고 정보를 뽑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에스피오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티 에스피오나지로 그 잡아내는 것이 그렇죠. 예전부터 그걸 사찰 내지 그럼요.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민간인을 사찰해서 정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 반대파를 갖다 잡아 죽이는 이게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 위해서 어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바이러스 체크를 해야지. 그 기계가 안 망가지지 바이러스 체크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권도 아예 솔직하게 당당해야 돼요. 대신 이제 과거 정권에서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리한 부분이 아니면은 네. 그럼 과거 정권의 정당한 기능으로 인정을 해주고 근데 그 적폐를 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흔한 얘기로 그렇게 되니까 멍멍이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뻔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김태우 수사관은 온 동네 다니면서 봐라 조국을 위하여 민정이 사랑해 그런다고 얘기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이 헛소리 했겠습니까? 그렇죠. 김태우가?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이제 그 개인의 일탈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개인의 일탈로 주장하는 게 정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 비겁한 얘기죠, 솔직히. 아니 일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그런 정보를 갖고 왔을 때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서 하다못해 이제 어떤 식으로 해도 뭐 눈치를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것 좀 수집해봐 하는 게 있으니까 해오는 거죠. 예. 네. 이게 무슨 뭐 위에서 관심도 안 두는데 공무원들이 밑에서 관심 없는 일 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관심 보이고 그 정보를 갖다 쓴 게 있으니까 그걸 하고 다닌 거지. 맞아요.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멍멍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배진영 기자 얼마 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누구요? 문 대통령. 저는 저기 뭐 지금 왜 그러세요? 저는 뭐 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끝으로 보니까 저는 월간 조선을 갖다 쭉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기 네.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보면 가장 읽을 만한 거리들이 원로들의 예. 인터뷰예요. 예. 일종의 회고록 비슷하게. 예. 물론 거기에는 보면 자기 자기 공 내세움도 네.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예. 숨겨진 사실들을 갖다 많이 알게 네. 되는데 이번에 현대사 발굴 398페이지입니다만은 군인 박정희를 2번 살린 이근양 장군 이야기. 예. 이근양 장군 장도영에게 이야기에 박정희를 이군 부사령관으로 가게 했다라는 예. 즉 보니까 이근양 장군이 보니까 독립투사의 아들이더라고요. 예. 그 금년에 이제 94세십니다. 예. 1925년생이신데 네. 거기 어찌나 기력이 정정하신지. 네. 근데 육군사관학교 3기십니다. 예. 그래서 그 1952년 그 부산 정치파동 당시에 네. 이미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이었던 이용문 준장하고 그렇죠. 그 밑에 이건기 의원의 아버지죠. 그렇죠. 예. 그 밑에 차장이었던 박정희 대령.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뭐 반이승만 그 군사 행동을 갖다가 이제 계획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져 다 알려져 있는 있습니다만은 얘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용문 박정희 밑에서 네. 편제과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이근양 장군입니다. 네. 그 당시 중령이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제 투스타까지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박정희 준장이 오사단장 하고 나서 네. 육군단 부군단장으로 가 있었는데 네. 그때 군단장이 백인엽 장군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동생이죠. 예.
백선엽 장군은 굉장히 이제 인덕이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백인엽 장군은 조금 이제 괄괄한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견디다 못해서 예. 나 때려치겠다고 그럴 때 그 예. 얘기 듣고서는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차장한테 가서 예. 박정희 장군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예. 그래서 이제 7사단장으로 이제 다시 나가게 해줬고요. 네, 그 인재죠. 5사단도 인재고 예. 또 사단의 위치를 예. 바꿔서 7사단도 그렇죠. 인재고 그렇죠. 지금은 12사단이 주둔하고 그렇죠. 있는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1년에 5.16 앞두고 예, 예. 당시 이제 박정희 장군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었는데 네. 미국에서 저 아무래도 박정희가 쿠데타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전력이 있지 않느냐. 옛날 그 남노당 그렇죠. 전력. 예. 그러면서 옷을 벗기라고 이제 장면 정권한테 압력을 넣어갖고 옷을 벗게 됐을 적에 네. 당시 장도영 2군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갖고 예. 대구에 있는 2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부사령관. 하게 네. 그렇게 이제 두 번 박정희 장군을 갖다 이제 자기가 살려줬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뭐 그런 그 당시에 그 두 번 다 이제 장도영 장군이 박정희 장군을 살려줬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분이 음. 그 움직였다 하는 얘기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처음이죠, 거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어찌 됐거나 간에 이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아오신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볼만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마침 보면 뭐 사실 엄밀하게 뭐 살렸다는 표현보다는 뭐 이건 다 이건 예, 군인으로서 살린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명을 살린 사람은 알다시피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렇죠. 정보국장 하면서 그렇죠. 당시 사형 선고 받았는 그렇죠. 박정희 중령을 갖다가 그렇죠. 그야말로 직접 예. 그 이승만 대통령도 설득하고 등등등등 예. 해서 박정희 중령을 살리고 문관으로 썼던 것은 소령이었죠. 소령이었죠. 예. 박정희 소령을 갖다 일단 옷을 벗기고 그렇죠. 다시 문관으로 채용해서 그렇죠. 썼던 것은 당시 육군 정보국장 요즘 말하는 게 기무사령관이에요. 굉장히 뭐 기능이 다양했었죠. 다양했죠. 그때. 예. 그 밑에 이제 실제 특무부대가 이제 김창룡, 그렇죠. 김창룡 특무부대였고 원래 이제 특무부대는 그 정보국의 이제 그 하나의 과로다가 시작을 그렇죠. 했거든요. 마침 그 김창룡 특무대장이 바로 이 인터뷰를 한 이근양 장군하고는 643기 동기입니다. 예. 정말 볼만합니다. 예. 자, 오늘 저 우리 배진영 차장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얘기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는 아마 손혜원 의원권이 상당히 중심이 되겠죠. 뭐 아무래도 뭐 열심히 취재해 봐야겠죠. 자, 다음 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예. 배진영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월 21일 월간조선 2호로 보면은 우리 월간조선의 배진영 차장, 배진영 기자와 함께 구석구석 훑어봤습니다. 저희가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지 실제 내용은 더 재밌습니다. 자, 예, 책은 사서 보셔야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약간 선전도 빼놓지 않으시군요. 예. 저희가 아직 저 보면 열악해서 출연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단 이렇게 저 광고하는 것으로 좀 가름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